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작가이자 명상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기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인연으로 여러분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에 그대로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방석에 앉지 마시고 의자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명상을 직접 같이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를 알아차리는 법, 내려놓는 법, 다시 일어서는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이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명상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명상 중에서 화를 가라앉히는 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화로 해서 이 화를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보고 명상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를 좀 잘 내는 편이신가요? 아니신가요? 내가 좀 왕년에 화를 좀 내봤다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저도 화를 남 못지않게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화를 냈던 게 1년 6개월 정도 계속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저희 아버님과 크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굉장히 조그만한 방 2칸에서 살 때인데 아버님이 담배를 되게 많이 피셨어요. 지금도 하루에 2갑 정도를 피시거든요. 그런데 전 중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옷에도 담배 냄새가 배고 책가방에도 담배 냄새가 배고 자는 침구류에도 담배 냄새가 배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지만 굉장히 차분하고 공손하게 담배를 그만 펴주시면 안 되나라고 제 나름대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거칠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좀 제가 대들었던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삐진 거죠. 어린 학생이 있는데 좀 담배 피지 않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그 뒤로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될 때까지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굉장히 냉전을 보냈죠. 대단하죠. 예. 예, 그래서 명상을 한 겁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이것보다 더 세게 화를 낸 적이 있다. 뭐 그런 분들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근데 1년 6개월 이상이면 이거 원수 아닌가요? 원수.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제가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화가 났을 때부터 제가 명상을 했네요. 명상을 오래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되게 특이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 있잖아요. 감정. 이런 화든 아니면 뭐 우울이든 짜증이든 이 감정에도 평균 수명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셨죠? 예, 모르시면 저기 뒤에 제 책이 있으니까 책을 읽으셔도 좋고 예, 이 평균 수명이 의외입니다. 90초예요. 90초 평균. 그래서 내가 되게 화가 났을 때 이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면 이 화난 호르몬이 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90초 정도 있다가 다시 피 검사를 하면 그 화난 호르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사라지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1년 6개월 동안 화를 냈을까요? 우리 화 잘 내시는 선생님 계속 화가 나잖아요. 그쵸?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화는 원래는 90초 안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열반에 드셔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불로불사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혹시 알고 있다. 예. 여러분 오늘 저랑 소통을 좀 하셔야 돼요. 예,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누구시죠? 제 가시는 길에 책을 선물로 한 권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화가 사라질 때쯤에 다시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 상황을 떠올리고 계속 곱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화를 계속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참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재생 버튼을 계속 누르게 태어났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아주 원시 시대 때 우리가 이렇게 사냥을 하면서 살았을 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사냥이 끝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멍하게 쉬고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사냥에 있었던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 둘 중에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예,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예, 계속 나의 잘못을 다시 수정하고, 그리고 앞에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유전자가 우리의 본능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쉴 때 계속 과거를 생각해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도 이 화를 계속 다시 곱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복수해줘야지, 어떻게 혼내줘야지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혹시 여기 우리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공부를 좀 잘했다 이런 분도 있으시죠? 선생님 공부 잘하셨나요? 네. 얼마나 잘하셨나요? 예. 꽤 잘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화 잘 내시죠? 화는 안 내시나요? 역시 이게 불교의 힘입니다. 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화를 왜 잘 내냐면, 공부라는 게 어떤 거죠?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배웠던 걸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또 예측해야 되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이걸 반추 모드라고 해요. 반추 모드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도 우리는 계속 그 재생 버튼을 누르게끔 프로그램 돼 있고, 또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존하는 데는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을 미쳐요. 경쟁에서 이기게 하고 더 잘 살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영역에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걸 잊고 싶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90초 안에 계속 그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이게 마음을 죽이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명상에 두 가지 목표가 있다면 그 첫 번째가 이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네. 거의 그렇게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 스님들 앞에 계시지만 스님도 화를 잘 내시잖아요. 예. 그 화는 우리가 내는 화와 좀 다른 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게 하는 명상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호흡 집중 명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전에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 게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런 재생 버튼을 잘 누르는 사람들이 불교에서는 번뇌에 휩싸이기 쉬운 사람이죠. 이 기준이 내가 생각을 얼마나 자주 많이 하느냐입니다. 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내가 20%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 생각이 너무 많은 거고, 그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겁니다.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다들 앉으신 상태에서 천천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어떤 자세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1분을 셀 텐데요. 이 1분 동안 내가 과연 몇 가지 생각을 떠올리는지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 세는 거예요. 이 생각은 어떤 이미지도 괜찮고, 아니면 어떤 뭐 소리,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갈 수도 있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동일하면 하나의 생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이제 눈을 떠주십시오. 자, 몇 가지 생각을 하셨나요? 또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우리 화 잘 내시는 선생님. 한 가지 생각을 하셨나요? 아, 예. 우리 다른 분. 자, 아무 생각이 안 나셨나요? 자, 이게 캐나다 퀸스대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1분에 6가지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셌을 때 6개 근처, 뭐 7개, 5개 정도 생각을 떠올렸다라고 하면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거기서 10개가 넘어간다. 그러면 ADHD를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한 3개, 2개 이하로 내려갔는데 내가 명상이든 어떤 종교적인 수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3개 밑으로 내려갔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예,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명상 시연을 좀 이따 한번 해볼 텐데요. 명상을 하고 나서 제가 1분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 생각의 개수가 얼만큼 줄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게 연구에 의하면 7주 정도만 명상을 해도 생각을 하는 이 패턴의 가지수가 30% 정도 줄어듭니다. 10개를 했던 사람은 7개로 줄어드는 거죠. 하루에 20분씩 일주일. 자, 이 명상,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화를 가라앉히는 명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비 명상입니다. 이 명상에는 크게 2가지 목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나의 산만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입니다. 나만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2번째 목표가 더 중요합니다. 2번째 목표는 상대를 용서하고 공감하고 수용하고 연민을 느끼고 도와주는 것. 이 자비심을 일으키는 게 2번째 목적입니다. 이 자비를 통해서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특히 화가 많으신 분들은 좀 싫으실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되게 힘들게 했는데 내가 왜 저 사람까지 용서해 줘야 돼? 그리고 공감하고 내가 연민을 일으키는 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내 일 처리하기도 바쁜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자, 이 자세한 이야기는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우리 스님들에게 나중에 여쭤보시면 잘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달라이 라마 아시죠? 이 달라이 라마가 예전에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5만 명 이상 모이는 굉장히 큰 강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급성 충수염이 온 겁니다. 식은땀이 나고 일어설 수가 없이 말이 나오지가 않은 거죠. 근데 너무 외진 곳이라서 병원에 가려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있는 사람도 없고 앰뷸런스가 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서 차를 타고 어쨌든 출발을 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우셨겠죠. 출발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고통이 사라지더라고요. 왜 사라지셨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너무 아파서 말도 안 나오니까 예? 어떤 거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신경을 딴 데로 그러셨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창밖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병들어서 죽어가는 노인들,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 당장 봐도 큰 병이 걸렸는데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창밖에 보였다고 합니다. 그 창밖을 보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고통은 사라지고 그 사람들의 고통이 나에게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병원 가는 내내 물론 아프죠. 그런데 별로 개의치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의 슬픔, 밖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졌다라고 해요. 이게 거짓말 같지만 명상을 하고 그런 나에게 자비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정말 신기하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이 키워보시면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파요. 그 순간 나에 대한 피곤함은 없어지고 온통 아이의 아픔에 대한 슬픔과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게 더 퍼지는 게 자비 명상입니다. 이게 실제로 육체적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사라져요. 뇌를 스캔해 보면
수행을 오래 하신, 특히 자비명상을 오래 하신 스님들은 우리가 보통 3 정도 통증이 아프다라고 느끼면 그분들은 6, 7 정도에서 아프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그 아픔도 그냥 아픔이 아니라 어디서 먼 종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아픔이 느껴져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자기 참조적 사고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게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실습을 하고 제가 자세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은 저기 앞에 우리 출판사 대표님이 아침부터 오셔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책을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 관계상 둘 중에 하나만 해볼 텐데요. 처음에 재생 버튼을 끄는 호흡 집중 명상이 있습니다. 사마타 명상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자비 명상이에요. 이 둘 중에 어느 걸 해보고 싶으신가요? 자비 명상. 자, 자비 명상 해보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자, 나는 사마타 명상을 해보고 싶다. 우리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오시고 자비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비 명상을 할 때는 먼저 사람을 떠올리셔야 돼요. 자, 딱 원래는 5명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3명만 떠올리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떠올리세요. 내 이름도 괜찮고 내 이미지도 괜찮고 내가 나를 불렀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만드십시오. 이름을 불러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존경하는 사람도 괜찮고 아니면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괜찮습니다. 이때 절대 임영웅이나 이런 연예인은 떠올리지 마세요. 다 알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 세 번째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용서해줘야 될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아주 많이 용서해줘야 될 사람은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아주 적당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내 발을 밟았거나 나에게 싫은 소리를 아주 약하게 해서 기분이 나빴던 정도가 괜찮습니다. 이 사람도 이름이든 이미지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만드셨나요? 자, 그러면 이 3명에게 나의 자비, 나의 연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축원해 주셔야 되는데, 자, 명상에서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것만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이 호흡의 리듬이거든요. 내가 들이마시는 호흡엔 집중하시고 내뱉는 호흡엔 이완하시면 됩니다. 들이마시는 호흡에 집중, 내뱉는 호흡에 이완. 자비 명상도 이 호흡의 리듬을 따르시면 됩니다. 들이마시는 호흡에 내가 떠올린 그 사람, 내가 만든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내뱉는 호흡에 자비의 말을 베푸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자비의 멘트가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평온하기를, 이 3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들이마시는 호흡에 나를 떠올리는 거예요. 제가 신기울이죠. 들이마시는 호흡에 신기울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호흡이 들어오는 것만큼 그 신기울이 내 몸 안에 가득 찼다고 떠올리세요. 그리고 내쉬는 호흡에 건강하기를. 이 건강이 내 호흡이 이 공간 중에 퍼지도록 진심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떠올리십시오. 신기울이 내쉬는 호흡에 행복하기를, 신기울이 평온하기를. 잘 안 된 것 같으면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첫 번째 사람에게 축원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두 번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혹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여기가 진입장벽이 되게 높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해줘야 될 사람, 그 사람에게 나의 축원을 베푸는 것. 처음엔 이게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심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 가식도 필요합니다. 처음에 내가 자꾸 그렇게 힘을 내서 지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진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실제로 나의 뇌 구조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장발장의 미리엘 신부 아시죠? 장발장이 은초대를 훔쳤을 때 미리엘 신부님은 반사적으로 용서하고 감싸줍니다.
이게 가식이 아니라 그 자비의 수행을 오랫동안 하시는 거죠.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앉아 계신 분들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거나 일단 한번 자세를 취해 보십시오. 자, 다른 건 몰라도 허리를 좀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이 허리 어디를 세우냐면 배꼽 있죠, 배꼽. 이 배꼽 뒤에 허리가 있습니다. 이곳을 청량골이라고 해요. 청량골. 내가 오른손으로 배꼽을 잡고 왼손으로 박수를 친다고 생각하시고 이 뒤를 잡아 보십시오. 이 허리, 이 부위를 청량골이라고 하는데 맑은 바람이 부는 골짜기란 뜻입니다. 내가 명상을 잘해서 잘할 필요도 없지만 명상을 하셔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 청량골에 정말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온몸을 타고 도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명상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청량골을 일단 바로 세워주십시오. 청량골이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벌어집니다. 가슴이 열리죠. 자, 허리가 들어가고 가슴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턱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이 상태에서 힘을 쭉 빼보십시오. 자, 그러면 처음엔 몸이 주저앉습니다. 그래도 다시 허리를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옷걸이에 옷이 걸리는 것처럼 내 허리에 몸이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좀 오래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먼저 몸을 이완해 보겠습니다. 들이마시는 호흡에 내 눈썹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눈썹과 눈 근처에 어떤 긴장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내쉬는 호흡에 눈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들이마시는 호흡에 눈썹에 집중해 주시고, 집중이 안 될 때는 마음속으로 눈썹, 눈썹, 눈썹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내쉬는 호흡에 눈과 눈썹의 긴장 풀어주시고, 자, 이제 어깨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삽니다. 이 어깨는 힘을 빼도 계속 힘이 빠지는 곳입니다. 들이마시는 호흡에 어깨의 긴장 잘 느껴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자, 나중에 집에 가셔서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뜻한 시선으로 내 몸을 바라봐 주시고 구석구석 이렇게 호흡과 함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자, 이제 자비 명상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잘한 게 없고 내가 못났고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에게 들이마시는 호흡에 온몸으로 나를 받아들이시고, 내쉬는 호흡에 건강하기를, 들이마시는 호흡에 다시 온몸으로 나를 받아들이시고, 내쉬는 호흡에 평온하기를. 천천히 들이마시는 호흡에 나를 받아들이시고, 내쉬는 호흡에 행복하기를. 나의 주번이 나의 온몸을 채우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에게 틀림없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용서해 줄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이제 딱 3분 동안 저의 가이드 없이 여러분들의 자비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로 크게 호흡 들이마셔 주십시오. 자, 크게 여기에 공기를 다 흡입한다고 생각하시고 코로 크게 호흡 들이마시고 입으로 토하듯이 호흡 길게 내뱉어 주시고, 자, 명상에서는 발 뒤꿈치까지 호흡을 밀어 넣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자, 가슴을 쭉 열어주시고 있는 힘껏 호흡 들이마시고 입으로 토하듯이 호흡 길게 내뱉고 눈을 뜨겠습니다. 자, 잘 되셨나요? 예, 어떠신가요? 자, 화가 났을 때 처음에 이 재생 버튼을 끄는 호흡 명상과 함께 또 일상에서는 이렇게 자비 명상, 이 명상을 할 때 그 처음과 끝이 있거든요. 처음에 호흡 명상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늘 자비 명상으로 끝나는 명상이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비가 가장 먼저 통과하는 곳은 내 몸과 마음입니다. 반대로 이 화가 가장 먼저 통과하는 것도 상대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죠.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또 다음에 우리 선생님께서 싱잉볼 연주를 해주시니까 또 연주 들으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궁금했습니다. 어떤 분이 오실지, 어떤 인연이 이어질지. 왜냐면 저도 불교 신자지만 여기서 불당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인연 맞아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음건강나다움 명상연구소 대표 싱잉볼 명상지도자 전예린입니다. 오늘 이렇게 불광사의 문화법회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싱잉볼 명상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리 명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또 음악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어릴 때부터 음악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음악 치료사를 꿈꾸면서 이제 대학교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이제 음악 치료를 전공하고 동국대 선악과에서 명상 코칭으로 박사를 수료하고 지금은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싱잉볼 명상을 전하고 있는데요. 혹시 전에 싱잉볼 명상 경험해 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아, 다들 처음이세요? 야, 오늘 싱잉볼 명상가의 첫 만남이시군요. 네. 그럼 싱잉볼 명상이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명상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명상의 종류가 100가지가 넘는데요. 그 수많은 명상 중에서 가장 기본은 호흡 명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규일 선생님이 호흡 명상 진행해 주셔서 다들 실습을 또 하셨잖아요. 이 싱잉볼 명상은 소리 명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싱잉볼은요, 2종류가 있어요. 혹시 금속으로 만들어진 싱잉볼들 보셨을까요? 네,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싱잉볼을 티베트 싱잉볼, 히말라야 싱잉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얀색 백수정으로 만들어진 싱잉볼을 크리스탈 싱잉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종류의 싱잉볼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싱잉볼마다 연주 방법이나 약간 소리나 효과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명상의 기본이 호흡 명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싱잉볼 명상이 굉장히 인기인 이유는 명상 초보이신 분들이 1시간 동안 좌선하고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게 많이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더 쉽게 명상을 접할 수 있게 이렇게 싱잉볼 명상을 요즘 많은 곳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선악과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제가 그 선수행 지도법 시간에 능언경의 이근원통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싱잉볼, 나는 좀 명상이 초보다 하시는 분은요, 단순히 이 소리에 듣는 거에만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나는 좀 명상을 좀 많이 해봤고 명상이 나는 좀 중급 이상이다 되시는 분들은요, 단순히 소리를 듣는 데에 그치지 마시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깊은 명상으로 조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능언경 이근원통, 이근이 이제 귀, 이근,
귀로 듣는 게 가장 원통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를 통해서 듣는 성품을 깨우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능엄경의 익은 원통이. 그래서 여기서 명상에 또 중급 이상이 되신 분들은 오늘 이 싱잉볼 명상 소리를 단순히 듣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싱잉볼 소리를 통해서 이 소리를 듣는 이가 누구인가? 나의 내면, 듣는 성품을 또 깨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명상을 할 때 가장 기본은 앉아서 하는 좌선 자세이지만 행주좌, 우리가 걸으면서도 서서도 또 앉아서도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싱잉볼 명상은요, 요가 매트 깔고 누워서 하는 와선 명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특강으로 30분 짧게 만날 거기 때문에 의자에 편안히 앉으신 상태로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나중에 좀 길게 한 1시간 정도 누워서 할 수 있을 때는 그때는 더 깊이 있는 그런 싱잉볼 명상을 경험하시게 될 건데요. 자, 일단 크리스탈 싱잉볼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뒤까지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리세요? 네네, 좋습니다. 자, 크리스탈 싱잉볼 소리가 어떠신가요? 굉장히 맑고 아름다운 그런 소리가 납니다. 이 티베트 싱잉볼은 좀 중저음에 약간 깊이 있는 소리가 난다면 이 크리스탈 싱잉볼은 약간 이 고음에 맑은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의 에너지 정화에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우리의 에너지도 탁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탈의 이 맑은 소리가요, 우리의 에너지를 맑게 정화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잉볼의 소리와 울림과 함께 저희가 오늘 싱잉볼 명상을 좀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싱잉볼 명상 들어가기 전에 아까 앞에서 신규일 선생님한테 배우셨듯이 저희가 잠시 1분 동안 호흡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척추를 펴시고요. 코와 입술과 배꼽까지 일직선, 어깨와 몸의 힘을 풀고 잠시 눈을 감고 이 침묵의 소리에도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1분이 되면 알려드릴게요. 잘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내 호흡에만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싱잉볼 소리와 함께 깊은 호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아랫배 깊숙이까지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이리저리 날뜁니다. 내 생각이 가는 곳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내 마음을 지금 여기로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는 들숨과 내쉬는 날숨 알아차려 봅니다. 그리고 잠시 싱잉볼 소리와 함께 내 몸의 감각들을 하나하나씩 알아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머리, 이마, 눈썹, 눈, 코, 귀, 입, 내 얼굴의 모든 힘을 쭉 뺍니다. 내 목, 어깨, 팔, 손, 가슴, 배,
허리, 엉덩이,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 발가락 끝까지 내 몸의 감각들 알아차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싱잉볼 소리에만 잠시 집중해 봅니다.
계속 눈은 감고 소리에 집중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작곡한 명상음악을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곡의 제목은 청정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고요하고 평화롭고 청정한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출렁일 뿐이죠.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 곡을 감상하시는 동안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청정한 마음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나요? 예. 방금 들려드린 이 곡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청정한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30분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싱잉볼이랑 지금 방금 연주해드린 라브드럼까지 오늘 소리 명상을 함께 했는데요. 조금 힐링이 되셨나요? 네, 오늘 여기 계신 불광사의 모든 분들이 앞으로도 마음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이 문화법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말씀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더 스테이지 앙상블의
음악 감독입니다. 저희는 트리오뿐만이 아니고 단체로 60인 오케스트라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 문화법회에서는 특별히 저희 트리오로 연주를 준비를 했고요. 네, 불광사는 저희와 굉장히 인연이 깊은데요. 저희 언니랑 자매예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여기 연화당에 모셔 계세요. 네. 그리고 역시 이제 스님께서 저희 이제 부모님 49제도 다 지내주셨고 굉장히 큰 인연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문화법회에서 연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곡은 좀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정화되시고 힐링이 되시고 깨끗한 마음이 되셨으면 조금 이제 활기찬 에너지로 즐거운 음악으로 연주를 해볼게요. 첫 번째 곡은 The Entertainer라고 스캇 조플린의 미국 작곡가예요. 이 시대 때 레그타임이라는 음악이 유행을 했는데 한참 1920년대 미국에서 금주 시대가 있었거든요. 술의 판매 금지를 했던 금주 시대 때 사람들이 마시고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춤으로 이제 즐거운 그걸 즐겼던 거예요. 그랬을 때 유행했던 그 재즈, 레그타임이라는 리듬이 있는데 그 곡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스팅이라는 영화, 미국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서 주제가로 쓰였던 곡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활기찬 곡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곡인데요. 영화 인생의 회전목마죠. 하울의 움직이는 섬 주제가인데 메리고 라운드라고 히사이시 조가 작곡했던 일본 만화 영화 노래인데 이 곡도 사랑을 담고 있는 노래거든요. 사랑을 찾아서 떠나는 노래인데 그거를 저희 앙상블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다음 곡은 그 탱고 곡인데요. 아르헨티나가 탱고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영화의 여인의 향기에서 두 남녀 주인공이 굉장히 빨간 장미꽃을 물고 탱고를 멋있게 췄는데 그 영화 음악에 나오는 까베자는 거예요. 즉 푸모 우노 까베자라는 곡인데 그 곡을 저희가 트리오로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신나는 문화법회고에서 신나는 분위기를 하려고 좀 댄스곡을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탱고 댄스였으면 이번에는 프랑스의 또 유명한 곡입니다. 그 헝가리를 여행을 하면서 그 집시 음악에 대해서 프랑스가 곡을 작곡을 했는데요. 그게 가장 많이 알려진 헝가리안 댄스 5번이거든요. 네, 헝가리 무곡이죠. 그 곡을 저희 역시 트리오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응도 주시고 감사했습니다. 네, 신나는 곡이었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곡은 저희가, 우리나라 가수인데, 이선희라고 아세요? 그분이 부르셨던 인연이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스크린 보시면 인연이라는 곡의 가사가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과의 인연을 아주 소중하고 감사한 추억으로 담는다는 뜻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인연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사를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아시는 곡일 거예요. 네, 따라서 해주시면 저희도 같이 연주를 신나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앵콜곡은 조금 더 신나게 앵콜이 있는데 네, 신나게 보려고 아모르 파티라는 곡을 준비를 했어요. 이것도 역시 가사가 뜨니까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신나게 아모르 파티 같이 한번 노래 같이 신나게 부를게요.